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번 한경제 1천만 시대를 힘 있는 여당 중진위원이 필요하다. 1분 사이에 공약이 이행되지 않은 건데 쪽으로 여쭤보면요. 남원의 크고 작은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남원 작은변화 포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의 소신과 공약을 들어볼 기회가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본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원과 우리나라를 위해 어떤 분이 남원을 대표한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하는지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남원 작은변화 포럼에서는 사전에 정책과 비전에 대한 질문지를 드렸습니다. 남원시의 현황과 국정 전반에 관한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보내주신 답변서 중에 몇 가지를 선정해 패널로 참여하신 두 분이 묻고 후보자가 답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발언은 5분입니다. 후보자당 공통질문 7개, 개별 질문 3개로 진행이 되고 질문당 4분 이내에서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정의당 정상무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남원 작은변화 포럼에서 패널로 두 분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정상무 후보님의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5분 이내로 비전과 소신을 위주로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남원 임실순창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예비후보 정상모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문화와 예술의 고장이자 맛과 먹과 풍류의 고장인 우리 남원 임실순창이 더 이상 나락의 길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주요 정책으로 정치를 펼쳐나가겠습니다. 제 첫 번째 공약은 문화예술 관광 인프라 구축을 해서 부자 남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2호 공약은 섬진강 관광 문화벨트를 구성하여 2박 3일 관광 프로젝트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약은 케어팜, 치유농법, 그리고 농경예술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국민 기본 생활권 보장입니다. 다섯 번째 공약은 의료, 복지, 보장성 강화입니다. 이 공약 중에서 저희 핵심 공약은 뭐니 해도 저희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1호 공약인 문화예술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남원은 문화와 예술의 고장입니다. 문화와 예술의 보고를 엄청나게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 보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전북 동남권 발전연구소를 설립하겠습니다. 이 지역 출신의 젊고 유능한 인재들과 경륜이 풍부한 전문가를 연구소에 영입하여 지역을 부흥시키고 유지할 수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그 개발된 콘텐츠를 실행을 하고 그리고 보완을 해서 전국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지역으로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남원의 문화예술 콘텐츠는 그 잠재적 부가가치가 거의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이제 문화는 산업입니다. 굴뚝 없는 공장을 만들 것입니다. 제대로 된 문화산업을 통하여 지역 경제를 견인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타 지역이 부러워하는 재정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립을 넘어 부자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른 지역과는 다른 사고와 창의적인 발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전국 대학생 농악 페스티벌을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섬진강 관광 문화벨트를 조성하고 동학 농민혁명군 이동로를 조성하고 케어팜을 조성하고 농경예술 테마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리산 친환경 탐방로를 건설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선행이 된다라면 관광산업에 있어서 융성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고장 남은 임실순창을 재건하여 건강하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참신하고 진정성과 역량을 갖춘 저와 함께 그 길을 같이 갑시다. 여러분의 동참과 지지를 굳게 믿으며 다음에 4가지 화두로 바른 정치를 펼쳐나가겠습니다. 첫째는 진정성입니다. 무엇보다 정치인은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미래입니다. 미래가 없는 삶은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셋째는 절박함입니다.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지역 경제를 반드시 살려내야만 합니다. 넷째는 존엄성입니다. 인간의 다양한 존엄성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됩니다. 특히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가 공공의대를 반드시 유치해서 생명의 존엄성을 실현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남원 임실순창 유권자 여러분, 300명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헌법기관입니다. 초선이냐 재선이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권력을 선용할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저에게 분명히 기회를 주십시오. 그분들에게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일궈내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남원 임실순창에 50년 아니 100년을 앞당기겠습니다. 이제 50대 젊은 일꾼 정상모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문화, 예술, 관광을 통하여 지역 경제를 살리고 따뜻한 복지 마을을 만들어 남원 시민 모두가 1등 국민으로 1등 시민으로 태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발언에서 참 많은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또 질문을 통해서 네. 이야기를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시민이 묻고 후보자가 답하다 남원시 국회의원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질문당 4분 이내로 간결하게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반갑습니다. 고생이 많으시죠? 네. 후보자가 생각하는 그 남원의 비전과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고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발언에서 나왔듯이 누가 뭐라 해도 남원의 비전은 문화와 예술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문화와 예술의 인프라를 구축하여서 관광산업의 기초를 마련해야 됩니다. 우리 고장의 최대의 장점은 무궁무진한 문화와 예술에 관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도시도 이렇게 다양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아마 세계에서 거의 최고 수준급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하지만 이를 활용할 만한 그런 기반 시설들이나 연구가 미흡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따라서 문화 예술에 관한 기초 인프라를 하루빨리 구축하여서 문화와 예술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제가 문화와 예술에 관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 동남발전연구원을 설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원에 유능한 전문가들과 본향 출신의 젊은 연구원들을 채용하여 문화와 예술에 관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악 페스티벌을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육모정 인공폭포를 조성하여 지리산 탐방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또한 남원 창극장을 설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춘향제를 세계 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는 일에 앞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춘향 재래를 세계 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강릉에 단오제가 있습니다. 강릉 단오제는 올해로 14주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여기서 좀 시간 관계상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강릉 단오대를 능가하는 그러한 재래를 춘향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논계의암제에서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무산이 되고 말았고요. 저희가 시도한다면 분명히
세계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춘향제나 광활로, 춘향제가 올해로 90주년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전국에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두 번은 왔다 갔을 거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춘향제, 광활루를 다른 시각에서,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세계 무형문화유산 등록에 힘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남원의 가장 시급한 문제를 물어보셨는데요. 무엇보다 국립공공의대 설립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국립공공의대가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참 묘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공의대와 관련해서 국회의원들을 만나보고 그리고 홍청에도 가보고요. 1인 시위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전문 인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반론을 제기할 때 그들에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전문인들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현재 정의당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나중에 또 추가로 네네, 진행이 될 것 알겠습니다. 같으니까 예, 짧게 감사합니다. 뭐 하나 더 얘기하실 게 있으시면. 그 후보님께서 지금 남원의 먹거리를 그 문화예술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가지고 미래 산업을 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것 가운데 전북 동남권 발전 연구원을 설립해가지고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럼 어떤 내용의 컨텐츠를 개발하실 건지 또 컨텐츠의 내용은 무엇이 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좀 짧게 답변해 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실제 저희 지역에 이렇게 보면 관광 도시의 면모를 갖추고는 있지만 관광객들이 거의 흘러가는 도시입니다. 그 체류용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체험 공간이 많아야 되고요. 그 체험을 하고 지치면은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먹고 지치면 뭐 하겠습니까? 자겠죠. 그래서 잘 놀고 잘 먹고 잘 자는 도시 체류용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추어탕이 주류인 저희 남원의 음식 문화를 좀 더욱 다양하게 좀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구원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시간이 생각보다 조금씩 이렇게 길어지고 있어서 질문과 답변도 조금씩 이렇게 정제해서 간결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해볼까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방 소멸이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남원도 예외가 아니어서 남원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30년 내에 소멸될 위기 도시로 지목되었습니다. 시로서는 보령시와 남원시 딱 둘뿐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점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며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앞선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지역이 점차 쇠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쇠락해가는 지역을 구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투수를 자처하고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이 지역을 반드시 구하는 구원투수가 되겠습니다. 지방소멸의 가장 큰 원인은 저출산 문제와 인구 유출 문제입니다. 그 원인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자리와 교육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이러한 일자리 문제와 교육 문제를 해결한다면 젊은이들이 여기에 유출을 좀 줄일 것이고요. 종국에 가서는 막을 것이고요. 오히려 젊은이들이 타 지역으로부터 유입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또 당연히 유입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방 소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구체적으로 좀 사례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구체적으로 사례를 말씀드리면 일단 당 21대 국회 입성하고 나서 세일즈를 좀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 세일즈 웬 말이냐 하시겠지만 출향 인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은퇴 또는 중간에 이제 명퇴하시는 분들에게 그 인생 이모작 형태로 해서 저희 지역에 와서 그 1인 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인생 이모작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생 100세 시대를 남원에서 보낼 수 있도록 출향 인사를 대상으로 해서 끊임없이
세일즈를 하러 다니겠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이 어디냐 또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런 게 중요하게 대두가 될 건데요. 지금 저희 서남대학교 인근에 가면은 서남대학교가 폐교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바는 없고요. 그 주변에 보면 원룸촌들이 엄청나게 많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공실입니다, 지금.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분들이 외부에서 오시게 되면 주로 출향 인사가 되겠죠. 물론 타 지역 인사들도 얼마든지 오시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와서 평생 갖추었던 자신들의 재능을 도제 시스템을 이용해서 지역 출신의 청년들이나 아니면 외지에서 온 청년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도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기본적인 재건축 비용만 되게 되면 나머지 비용들은 도비나 시비나 국비에서 충당을 좀 하고요. 이 청년들은 저희 당에서 주장하는 청년 기초자산 자산제에서 3천만 원 지급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실업 실업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활용하게 되면 청년들의 인건비 문제는 해결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봐서 이분들이 유입이 되게 되면 인구 유입이 될 것이고요. 청년들이 유입이 되고요. 그리고 그 청년들이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 환경 여건만 개선을 해준다라면 우리 남원이 부흥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굉장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정의당을 국민이 사랑받는 국민정당으로 승화시키는데 남은 생을 바쳐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정의당을 특별하게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제가 정의당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명확합니다. 현재 저희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을 봤을 때 뚜렷한 목적의식과 목표의식을 가지고 움직이는 정당은 현재 정의당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미래통합당, 그리고 거의 기득권화되어 가고 있는 민주당, 이 두 정당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 정치 상황에서 그래도 중심을 가지고 꿋꿋하게 자기들의 목표의식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정치를 해나가는 당은 정의당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최근에 1년에 이루어지고 있는 짝퉁 형태들이 많이 있죠. 유사정당 형태라든지 이 비례정당들 이렇게 보면 반칙이 난무를 하고 반칙에 반칙이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의당은 꿋꿋하게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세, 3세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보장받게 해줄 수 있는 장을 찾는다라면 저는 정의당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제가 나서서 정의당을 대중정당으로 바꿔 나가고 그리고 당 대표가 되고 당 대표로서 대권에도 도전을 하고 해서 수권 정당으로 만들어서 우리 2세, 3세들에게 올바른 정치를 물려주기 위해서 저는 정의당을 선택했습니다. 추가로 더. 정의당의 모토가 너와 나, 우리를 위한 생활 정치입니다. 후보님의 공약 가운데 이런 생활 정치를 담은 공약이 있습니까? 네, 저희 이제 중앙당의 모토는 그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이고요. 이번 21대 총선을 겨냥해서 저희 지역위원회 그러니까 후보자가 내세우는 게 너와 나 우리의 길입니다. 이제 생활 정치를 내세우는데요. 제 공약들은 대부분이 실천 가능한 우리 생활 주변의 일들로 공약을 꾸렸습니다. 우리 남원 지역의 대표적인 그 산업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관광산업 아닙니까? 그 관광산업은 뭐를 모토로 해야 됩니까? 문화와 예술을 모토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생활입니다. 남원 사람들의 문화와 예술은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생활적인 요소들을 개발을 하는 게 우리가 잘 사는 길이지, 터무니없이 엄청난 시설비와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산업단지 조성하고 결국엔 그게 공실로 있고 채우지도 못하고 나중에 결국엔 이게 애물단지가 돼버리는 이런 그 정치 말고요. 정말 실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사는 길을 만들어가자는 게 생활정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모토로 설정을 했습니다. 예. 다음 시민이 묻고 후보자가 답하다.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점점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진지한 질문들이 계속 남아 있어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죠. 네, 이번 질문은 지역 현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대한 질문인데요.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자동 폐기될 위험에 놓여 있고요. 네. 21대 국회로 간다 하면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후보자님은 남원에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 위한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시며 어떤 경로로 진행하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법률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됩니다. 단지 이거는 남원 지역에 관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의료 사각지대, 의료 소외 지역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토가 65% 이상이 산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라남도, 경상남도 이쪽에 보면 다도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서지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통과되어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 대학원에 관한 설립 법률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서 그 의료 사각지대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 중심에 바로 남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21대 총선을 보니까요, 그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요, 그 많은 후보자들이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문제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허상일 수가 있는 게, 공공의대를 설립하려면 일단 의대 정원이 필요합니다. 부지가 필요합니다. 교육병원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을 저희 남원은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서남대에 그 의대 정원 49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병원은, 물론 교육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에 있는 의대에서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저희는 남원의료원이 있습니다. 350병상 정도 되는 남원의료원이 있고요. 그래서 남원의료원 인근에다가 지금 부지를 설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 없이 계속해서 후보자들이 그 공약상으로 내세우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국가와 유관 정부 기관들이 빨리 나서서 해결해야,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국론의 분열 양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서로 유치하겠다라고요. 빨리 종결을 줘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종결지키기 위해서 제가 앞으로 해나갈 방향을 물어보셨는데, 제가 이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위해서 정의당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도 가고요, 공청회도 직접 참석을 하고요, 1인 시위도 국회 앞에 가서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모두 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문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전문 인력들을 대폭 보강을 좀 해서 그거를 반대를 하는 그 분들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한 목적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제안을 또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정치계 정, 그 다음에 행정 행, 그 다음 민간의 민, 그래서 정, 행, 민 협의체를 좀 구성을 해서 정치인들은 이 법률안이 통과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요, 행, 남원시청이나 해당 전북도청이나 보건복지부나 이쪽에서는 공공의료대학이 설립하도록 어떤 그런 기초 자료들을 마련해 주고요. 민, 우리 지금 남원 시민들이 이걸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3자가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함께 노력을 해서 반드시 실천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4분의 시간이 지금 지났는데 혹시 뭐 추가 발언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네. 저희가 이렇게 꼼꼼하게 준비를 했는데 추가 질문을 통해서 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추가 질문 드셨으니까 또 1분 사이에 좀 질문하고 답변할 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왜 공공의료 대학이 아니라 대학원인지 궁금해하거든요. 네. 왜 그런 건가요? 대학 시스템은 6년 체계입니다. 지금 우리 의전원이 생긴 이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의료 전문 대학원이 생긴 거 아닙니까? 사실은 말이죠. 이 대학을 학생들이 진학을 할 때 의료적인 어떤 소양이나 이런 것보다는 본인들이 점수가 높아서 또는 부모가 원하기 때문에 가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4년 다니고 난 다음에 자기네가 의료적인 소양이 있거나 의료 쪽에 종사를 하고 싶은 대학 졸업생들 중에 그들을 모아서 의료 전문 교육을 실시하자라는 게 의료 전문 대학원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맥락에서 평생을 의료 오지 또는 의료 사각지대, 의료 소외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으는 게 훨씬 더 그 의무성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대학원 쪽으로 방향이 모아진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이번 질문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네. 또 추가 질문 여기서 네. 추가 질문 계속 하시는 걸로. 저희가 올해 그 여건이 여야가 네. 어떤 그 힘의 대결처럼 돼 있어서 사실은 이제 그 유치를 못한 경우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반대 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전략은 갖고 계신지요? 예, 제가 전문 그 의료진들 특정 단체를 제가 여기서 거론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반대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게 아니다. 질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 남원 지역이나 이 주변 지역들 실제 의료 인력이 없습니다. 숫자가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 단체와 그 이익 단체와 합리적으로 이해를 시키거나 대항을 하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의체라든지 또는 위원회를 전문 인력으로 보강을 해서 대항을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이번 질문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추가 질문을 2개나 쓰셔가지고 향후에 이제 추가 질문하실 때 조금 찬스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아직 후보자님은 이제 찬스를 아직 안 쓰셔서 혹시 더 길게 얘기하고 싶은 답변이 있으시면 예, 제가 네, 찬스를 한번 더. 그럼 쓰겠습니다. 이게 그럴까요? 그 네. 남원 지역에 굉장히 그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세 후보 모두 다가 1호 법안으로 공공의대법을 저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2018년도에 그 김태년 당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이분이 2018년도 9월 21일인가요? 예, 공공의대법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정청 협의에 의해서 공공의대법을 추진해 나가겠다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서 그 이후로 감감무소식입니다. 실제로 민주당 의원이 반대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민주당에서 사실은 너무 이쪽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네. 지역의 현안이다 보니 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던 것 같습니다. 계속 뭐 현안에 관한 질문들이 되게 많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으니 또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4분 이내에서 질문하고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간결하게 질문도 해주시고 답변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네, 남원 현안에 대한 역시 질문입니다. 네. 남원시는 그 몇 년 전부터 육모종 정령치 구간에 산악철도를 설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후보에 출마하신 후보자들도 공약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악철도 건설 지금 중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먼저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주신 이완주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청에 담당을 하셨던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고에 대해서 정말 치아를 드립니다. 정말 수고하셨고요. 수고는 여기까지만 하십시오. 더 이상 진행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정치권에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리산 친환경 열차 건설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원래 이게 건설교통부에 용역을 줬을 때 그 취지는 용역의 취지가 산간벽지 저밀도 지역 거주민들의 교통 기본권 확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주민들의 교통 편입니까? 아니면 관광자원 개발입니까? 그렇다면 남원시에 해당 해당 부서는 어디입니까? 산악철도를 건설하는데 관광 관련 부서입니다. 근데요, 사실 제가 이것 때문에 자료를 검색을 좀 해보려고 논문 검색을 해보면 딱 한 편 나옵니다. 2014년도에 철도산업연구원에서 여러분의 박사님들이 연구한 연구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비용이 엄청납니다. 네, 비용도 엄청나고요. 분명히 곡선 구간도 한 90여 군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산악철도를 유지를 하려면 관광객이 한 600만 이상 와야 됩니다. 근데 곡선 구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차량을 연결을 5량, 6량 이렇게 연결을 못 합니다. 길어야 2량, 3량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많은 숫자를 어떻게 채울까요? 성수기 육모정을 통해서 관광을 오시는 분들이 제가 정확한 수치는 좀 봐야 되겠지만 주말 기준으로 보니까 4천에서 5천입니다. 언뜻 계산해도 그 숫자는 나올 수도 없고요. 더더군다나 1년에 120억에서 전문가들이 얘기한 겁니다. 120억에서 130억 정도의 유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거 누가 될 것입니까? 자연 훼손은 어떻게 하고요? 모 후보님께서 자연 훼손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공사를 하든 국립공원에 공사를 하면 훼손이 됩니다. 이거는 뭐 피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산악철도를 건설하지 않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관광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 때만 되면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3년도에 이걸 들고 나온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케이블카였습니다. 도대체 선거 때만 되면 케이블카부터 시작해서 산악철도로 좀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그러면 이제 은하철도 999 타고 어디까지 갈까요? 그만 좀 하십시다. 이거는 여기서 중단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들을 제시하고 그리고 아까 패널 분께서 질문을 하셨듯이 저는 생활정치를 통해서 우리 관광산업을 발전시킨다고 했습니다. 즉 굴뚝 없는 공장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주시장님도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지붕 없는 관광산업. 그래서 문화예술을 통해서 관광산업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이 또 딱 4분 맞춰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내용이 다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질문 좀 넘어가도록 하죠. 네. 간단하게 질문 하나를 더 했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네. 방금 말씀하실 때 이제 천혜 자원을 이용한 관광 산업을 육성하는 데는 찬성한다. 네. 그러나 산악철도를 건설하는 데는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요소들에 대한 설명이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산악철도 일단 산악철도 건설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지리산 산악철도 사업은 안정성, 경제성, 타당성이 낮다고 이미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일단 자연환경을 훼손하고요. 그 다음에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이 들어갑니다. 2천억, 3천억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 산악철도를 결국 건설하는 이유는 눈 구경하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산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려는 거 아닙니까?
수익 창출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경제성이 낮다라고 이미, 물론 그거는 이제 건설 과정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관광산업으로서도 경제성이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네. 현안들이 워낙 또 그 중요한 사안들이 많다 보니 질문도 그렇고 답변도 그렇고 내용이 조금 더 많이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또 넘어가 볼까요? 네, 이번에 좀 부드러운 질문입니다.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는 전문 정치인이 되겠다라고 예, 책에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전문 정치인과 일반 정치인이 차이가 무엇이고, 그럼 후보자님은 전문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사담인 거죠, 이거는. 네. 사담이죠. 저는 제가 중학교 3학년 정도를 기억을 합니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제 인생의 그 전환기를 마련해주는 어떤 한 책을 읽고서 그 위대한 정치가가 되겠다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정치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는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 지금 암울한 건 사실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하기에 문제가 많이 됐던 거는 뭐냐면, 일단 돈 많으면 국회의원 하고요. 사법고시 패스해서 판사, 검사하다, 변호사하다, 국회의원 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또 의사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특정 직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출세를 하면 우리나라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정치로 연결이 되더라 이겁니다. 서부 유럽이나 이렇게 정치 선진국들을, 그때 당시에 정치 선진국들을 봤을 때 아주 어려서부터, 청소년 시절부터 정치 활동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하고 하는 것들 보면 거기는 기초가 잘 닦여 있어요. 뭐 16살, 17살 때부터 정치 활동을 하고 학교 다니면서 정치 활동을 하고 이랬던 그 어떤 노하우들이 누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성장을 해서, 그러니까 그 서부 유럽 같은 데는 30대 총리도 나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그 정치적인 여건이 성숙이 안 됐죠. 그래서 제가 전문 정치인이라고 하는 거는 어려서부터 정말 자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정치적인 리더로서 소양을 어떻게 내가 기르고 어떤 삶의 방향, 목표점을 가지고 갈 것인가, 이런 정점을 가지고서 가는 그런 정치인을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제가 생각하기에 전문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 정치인들이 이 나라의 정치를, 물론 직능별 대표들이 있어가지고 비례대표들은 직능별 대표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전문 분야의 대표들이 들어오면 그 어느 정도의 전문성은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전문 정치인은 정말 정치적인 소양과 어떤 정책 과정, 정책 결정 이런 것들을 늘 연구하고 노력했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시민이 묻고 후보가 답하다 국회의원 후보 초청 토론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이제 3개 정도 남았는데 뒤에도 계속 좀 무거운 질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무겁지만 그래도 조금 더 간결하고 좀 시민들이 이야기 또 좀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질문은 교육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문 영역이 3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아주 짧게 1분씩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 정부의 정시 확대 정책이 지역 출신 학생들의 대학 진학에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후보자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네. 저희 정의당의 그 교육 정책은 일단 저희는 정시와 수시를 통합하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2가지 형태로 입시를 치르자. 수능형 하나하고 그 다음에 학생부 기준으로 하는 그 입시 정책, 이렇게 2가지로 가는데요. 정시를 확대한다. 그래서 우리 농촌 지역의 학생들이 불리하다. 뭐 언뜻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 거기에 그 정시나 그 학생부 전형 형태에서 보면, 특히 학생부 전형, 정시와 학생부 전형으로 이렇게 나눠진다라면 대부분의 농촌 지역의 학생들은 학생부 전형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정시 확대라는 부분이
농촌 지역 학생들에게 불리하다. 이거는 좀 확대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친환경적인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청소년 자치 문화 공간의 설립과 안정적 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저희 정의당에서 동그라미 학교라는 그 슬로건을 걸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획일적인 사각에, 그죠? 뭐 책상도 사각이죠, 교실도 사각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제국주의적인 뭐 어떤 잔재라고도 볼 수 있고 전형적인 어떤 뭐 교육의 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 동그라미 학교를 저희가 이제 주창을 하고 있는데 좀 유연한 창의적인 사고를 기르는데 학습 공간부터 좀 바꾸자. 예? 그러면 아이들이 좀 창의적인 사고도 더 많이 돌출되고 하지 않겠는가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청소년 네, 청소년 그 예. 문화 공간, 청소년 자치 문화 공간 남원시에 지금 청소년들 시설이 한 6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시설 잘 돼 있습니다. 사실은 죄송한데 이 관계 공무원들이나 관련자들이 들으면 좀 속상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서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러이러한 시설들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학생들이 잘 모릅니다. 그럼 너네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니 물어보니까 그 볼링장, 락볼링장이라고 하나요? 여기서 노래 연습장 그리고 그 커피숍에서 보낸답니다. 근데 제가 시설이나 이렇게 방문을 해봤더니요,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좋아요. 청소년 유관 시설들이. 그래서 대대적인 좀 홍보를 좀 하고 시설만 자꾸 이렇게 만들 게 아니라 우리 지역민들의 사고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청소년들이 좀 사고가 좀 바뀌고 해서 이 시설들을 최대한 좀 활용할 수 있고 또 이 시설들에서 정말 창의적인 사고들을 길러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마지막 질문인데요. 영유아 관련된 질문입니다. 네. 남원시는 영유아 24시간 응급 그 의료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또한 네. 그 출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에 대한 후보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이 부분은 아주 저희 지역으로 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이거는 결국엔 인구 유출 유입과 직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안타깝게도 저희가 남원 의료원이 있는데 분만실이 부족하고요. 죄송하지만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원 시내 분만실이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을 하기 위해서 전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사례를 찾아봤더니 2016년도에 연도는 좀 틀릴지 모르겠지만 경주시와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이 MOU를 체결을 해서 24시간 응급 아동 그 센터를 정확한 명칭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원은 경주시에서 의사 4분하고 상주를 해야 되니까요. 의사 4분하고 간호인력, 의료인력 8분 포함해서 그 12분의 14분인가요? 14분의 그 비용을 경주시에서 대고 아주 성공적으로 운영이 돼서 그 인근 지역까지 혜택을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걸 도입하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간결하게 답변해 예.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 네, 여성 관련 질문입니다. 한때 우리 사회를 들었다 놨다 했던 미투 운동이 있은 후에도 불법 촬영물 생산 유포, 1인 가구 여성 대상 성범죄 등 여성 대상 범죄는 끊임없이 진화를 하고 있는데요. 여성이 겪는 문제들은 항상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항들에 밀려가지고 낡은 정책과 법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안전과 건강 보장을 위한 관련법이나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을 갖고 계시면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건 정말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도 지금 말씀이 되고 있는. 근데 정부에서 좀 움직여야 됩니다. 이 부분은 여성 하면은 우리가 남성, 여성 이렇게 성을 차별해서 보는데 우리의 어머니이자 누나이자 동생이자
제 식구 아닙니까? 그래서 여성 폭력 범죄에 관한 법률 제정은 반드시 제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시행이 돼야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좀 분류를 해서 법률안이 입법이 돼서 통과가 돼서 시행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좀 솜방망이 처벌은 좀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엄벌에 좀 처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형량에 관한 문제는 제가 법관이 아니기 때문에 좀 하기로 하고요. 저희 정의당의 기본 근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사회 각 분야에서 남녀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은 뭐 엄연한 사실입니다. 근데 엄연한 사실이라고 이런 자체만으로도 처벌을 제가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정의당은 여성이 건강하고 행복한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서 일단 슈퍼우먼 방지법을 비롯해서 차별과 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공약을 꾸준히 제시하고 실천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핵심 의제로 이제 82년 김지영 영화로도 유명하고 한데 김정희에 대한 공감을 여성 노동 의제로 전환을 해서요. 노동시장의 진입과 그리고 유지, 그 다음에 이후 경력 단절 이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좀 보장이 되고 이 여성들의 인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추가 질문은 아니고요. 네. 예,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제 후보자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데요. 제가 여성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딸도 있고 하는 입장에서 만약에 제가 성범죄 피해자라면 네. 가해자가 붙잡히지 않거나 처벌을 받는다 해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면 정말 삶이 비참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성범죄에 대한 가해자들의 처벌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입법을 위해서 꼭 힘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3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장에서 제가 정말 많이 느꼈던 문제고요. 이 부분을 위해서는 제가 아까 목숨을 걸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정말 우리 다 함께 노력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민이 묻고 후보자가 답하다.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이제 막바지에 다다라고 있습니다. 질문이 2가지 이제 남았는데요. 네. 우리 다시 또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후보자님은 오늘 토론에 오시면서 교통수단은 뭐를 이용해서 오셨습니까? 저는 개인 차량을 개인 차량을 왔습니다. 이용하셨군요. 작년에 시민들의 발인 시내버스 운행이 매우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네. 시민들이 지금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완전 공영제를 주장하시는데 일각에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현실성이 없다고 합니다. 네. 남원시의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 실시에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죠. 예, 먼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서 주 52시간 이 문제 때문에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도 노동자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차량 운행 노선들이 대폭 감소를 하고 또 시간대도 많이 줄어들고 한 거로 기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버스 공영제를 실시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완전 공영제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비용의 문제가 항상 대두가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전문적으로 용역을 줘봐야 정확한 금액은 나오겠지만 실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재정적인 그런 부분은 제가 그래서 좀 알아봤더니요. 남원시 이건 좀 보고 좀 하겠습니다. 남원시에 따르면 벽지 노선 손실보상 그다음에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카드 및 학생 지원, 그다음에 대폐차 지원, 그다음에 시내버스 작년부터 우리 1,000원 균일제로 하고 있죠. 그래서 1,000원 단일 요금제 지원 등의 명목으로 이것들에 의해서 2016년도에 운송업체들에게 23억 2천만 원을 지원해줬고요. 2017년도에 27억 6천만 원 지원했고요. 2018년도에
30억 3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는 44억 7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자, 이런 금액들을 볼 때 제가 이거 자료를 좀 검색하느라고 전국에 보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버스 공영제를 위한 총액 기준으로 나와 있는 데는 아직 명확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 금액하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부터 건설교통부에서 대중교통 기본 계획이라는 것을 설정해 놓고서 거기에서 이제 지원 대책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적자는 손실 보상금과 그 다음에 아까 건설교통부에 이제 그 대중교통 기본 계획에 의한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시비, 국비 어느 정도는 투자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된다면 버스 공영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 문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공익적 손해라고 적자라고 하잖아요. 이 부분으로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공공의료 시스템이나 대중교통 시스템은 공익적 적자로 해결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건 손실을 따져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농업 관련 질문인데요. 남원시 GDP 중 농업에 관련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고요. 예산 분포를 보더라도 농업 관련 예산이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농업, 농촌, 농민은 항상 저희가 어렵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을 살리고 농민의 지위를 향상할 수 있는 그런 공약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농민수당 문제, 이거를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농촌 경제가 피폐해지는 것은 참 암담한 현실입니다. 특히 저희 남원 지역 같은 경우는 산업 근간이 농업이죠. 아직까지도요. 그래서 이제 보면 더 심각한 문제는 이제 농촌 인구들이 고령화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고려해 볼 때 저희가 이렇게 저희 정의당에서 끊임없이 지금 농업업 관련해서 이제 대책들을 마련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농민대책위원회 위원장님하고도 많은 얘기들을 하고 합니다. 근데 이제 먼저 농업 현황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농민 기본 수당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현황을 이렇게 살펴보면 지금 도농 간의 소득 격차가 한 농촌의 소득이 도시에 비해서 65.5%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특용작물이나 뭐 고소득을 하는 것까지 평균치를 내서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말하는 아주 영세 규모의 농민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생활 수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요. 이거는 결국엔 소득 양극화 문제로 인해서 국가적인 문제로까지 승화될 수밖에 없는 국가적인 문제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치닫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농촌 고령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방 소멸 위기까지 나오고 있고, 그래서 농촌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세우지 않으면, 사실은 제가 여기 정치를 하러 온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좀 여담입니다만은 저희 학부 때 지도 교수님이 어느 날 2018년도 어느 날 부산으로 오셔가지고 정 교수 그만하고 고향으로 가. 그분 고향이 남원 덕과면입니다. 이러다가 우리 고향이 사라지겠어. 젊은 네가 가서 고향을 살려야 돼. 그래서 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돌아보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래도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저희 정의당에서 저희는 농어촌 기본수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농민만뿐만 아니라 어촌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그런 경제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농어민 수당으로 저희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전라북도가 농민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가구당 5만 원에서 1년 60만 원입니다. 그죠? 예. 근데 이것도 지금 어느 계층에 어느 수준을 지급해야 되나 이런 문제가 좀 있고 한데, 저희 정의당에서는 기본적으로 골격을 잡아놓기는 이렇게 농민 수당, 농어민 수당을 가구당 지급하는 게 아니라 농업 인구 1인당
1인당 최저 20에서 30만 원 정도를 책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3인이라고 기준했을 때 그러면 20만 원씩 기준하면 60만 원 아닙니까? 한 달에. 그래서 1년이면 이제 어느 정도 생활에 최소한의 보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재원 마련에 대한 문제들이 항상 대두가 되는데요. 그 재원 마련에 대한 부분은 저희 정의당에서 구체적으로 좀 마련을 하고 준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저희가 여기까지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사실은 번외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예, 이거는 후보자님의 갑작스러운 대답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번외 질문으로 준비했습니다. 전 국민 기본소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뭐 이건 번외 질문이라고 해도 지금 재난 기본소득이라든지 국민 기본소득 또는 시민 기본소득 보장제 이런 것들은 보편화되어 있는 사실이죠. 저는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이제 파생이 되는 게 국민 기본소득이라는 원 취지가 소득이나 지유고하를 막론하고 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선행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재벌 그룹 총수에게도 똑같은 돈이 지급이 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가슴 아픈 사건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얼마가 없어서 일가족이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사고들도 있고 한데 그분들에게도 똑같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 장치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총체적으로 봐서 국민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급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야지 저희 정의당에서 꿈꾸는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예. 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시민이 묻고 후보가 답하다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이제 마무리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예, 혹시 또 말씀 못하신 부분이 있거나 네. 하신다면 1분 내로 좀 짧게 마무리 발언 좀 해주시면. 이건 클로징 멘트는 아니죠. 클로징 멘트로. 예. 클로징 멘트. 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아직 이건 시간 재시면 안 되고요. 제가 준비를 했는데 네. 저는 이제 순서대로 쭉 가는 줄 알고 네. 준비를 했어요. 네. 근데 막 순서가 바뀌었네요. 그래서 사실은 죄송한데 제가 이 자료를 노트북을 켜놓고 하는데 못 봤어요 한 번도. 그냥 라이브로 진행을 네. 했는데 좀 불편이 없었기를 바라고요. 네.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좀 이 점 양해를 해주시고 근데 오히려 생동감 있게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못 보고 그냥 라이브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클로징 멘트는 네. 자료를 좀 네. 네. 컨닝 해가면서 보시면서. 좀 하겠습니다. 예, 멘트 주시면 1분 채고 하겠습니다. 그럼 클로징 멘트 한번 들어볼까요? 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남원 임실순창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정상모는 너와 나 우리를 위한 생활 정치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참신함, 진정성, 그리고 역량을 갖춘 저 정상모 여러분과 함께 지역의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손잡고 건강한 지역을 건설하고 우리 2세, 3세들에게 풍요롭고 멋진 삶을 물려주십시다. 그 터전을 물려주십시다. 그리고 그 길에 여러분과 함께 저 정상모가 가겠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잘 사는 지역사회, 올바른 국가를 반드시 일으켜내겠습니다. 저 정상모에게 권력을 선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남원 임실순창 유권자 여러분, 300명 국회의원 각자는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권력을 어떻게 선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기회를 안 드렸습니까? 3선도 하셨습니다. 4년을 하셨습니다. 초선이냐 재선이냐 3선이냐 4선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어진 권력을 얼마나 잘 선용을 해서 그거를 지역민들과 국가를 위해서 쓸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저 정상모는 참신하고 진실성을 가지고서
준비된 자세로 여러분들과 함께 그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권력을 선용할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반드시 지역의 현안과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모든 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를 꼭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